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그동안 늑장 보고는 없었다며 수차례 보고를 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가 지연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실을 서울시가 현대건설로부터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하지만 사업을 맡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는 5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서울시 보고를 받고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공구당 400페이지 하면 내공구면 2000페이지 정도가 넘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늑장 보고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공단 측에 보고했다며 재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스탁 협약에 따라서 상황 발생 초기부터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서울시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서울시 보고경위 자료.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으로 국토부 등에 대면 보고한 지난 4월 29일 서울시 담당 과장이 보강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려 보고가 지연됐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지연 보고에 대해 항의하자 서울시 측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인지 직후부터 수차례 보고해왔다던 서울시가 막상 국토부 첫 대면 보고 자리에선 보고가 늦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도 기둥 현안사항 관련 자료를 공유한 시점을 올해 4월 24일로, 국토부 첫 통보 시점은 4월 29일로 정리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자신들은 보고했다면서 수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은폐, 늑장 보고를 인정한 셈입니다. 서울시 측은 당시 실무자가 더 서두르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기관 차원에서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파장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오늘 철근 178톤 분량이 누락된 이 GTX 삼성역 구간 기둥에 대해 기술적으로 따져보니 구조적으로는 안전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 당시의 계산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별다른 보강 없이도 충분한 기둥 강도가 나온다는 건데요. 자, 그럼 왜 보강을 하겠다는 건지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질문은 그래서 안전한지에 집중됐습니다. GTX 삼성역 구간 기둥 80개에서 2,500개가 넘는 철근 178톤 분량이 빠졌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철근이 누락된 상태에서도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설계 방식에 따르면 안전한 걸로 보인다라는 서울시의 판단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초 설계법에 따르면 기둥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또 다른 설계법을 적용해 계산해보니 철근 누락 상태로도 충분한 강도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철근이 누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설계법에 당초 2열 철근을 배근할 때하고 동등한 강도가 나옵니다. 슬래브에서 발견된 균열도 콘크리트를 굳히는 과정에 생긴 것일 뿐 철근 누락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보강이 필요한 건지 묻자 시민들의 불안감 등을 언급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되는 거죠? 철근 누락이 된 부분은 분명하니까요. 불안한 어떤 심리적 부분도 있고 또 당초 설계했던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보강을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긴급 안전점검에서 시공 오류로 인해 기둥의 설계 강도가 미확보된 상태라며 조속한 기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면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설계는 철근을 2분의 1만 넣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기둥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오세훈 당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공 오류였고 시공 오류에 대해선 본부장 책임 아래 의사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제 오세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선거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네. 마탱이 가서 그런지 계속 나오는 메시지마다 자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걸 인지했는지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세훈, 저는 서울시에 미쳐있는 놈. 대선 안 해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그냥 미쳐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서울시에 미쳐있든 뭐에 미쳐있든 하여튼 미치기는 미친 것 같다. 이런 느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선거 지면 대선 어차피 못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이 되셔도 대선 못합니다. 그럼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의미라고 해도 미친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정상적으로만 하면 돼. 그래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우리가 뭐라고 안 합니다. 미친 짓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최종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라고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갑자기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데 국토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MBC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MBC도 욕합니다. MBC 나쁜 놈들아. 자, 오세훈 측 MBC 국토부 고발 GTX 철근 누락 악의적 왜곡 보도 선거 개입입니다. 악의적 왜곡 보도이고 선거 개입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2021년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뉴스타파와 MBC를 겨냥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짓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끌고 가고 대단하다. 연병을 떨다가 다 졌죠. 전부 졌던 그 짓을 또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도할 만하니까 보도를 했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언론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 당신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요. 아니 증거가 다 있는데. 애초에 본인이 잘못했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원래 이제 서울시가 시공감리를 총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철도공단을 거쳐서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이 사안이 다 끝납니다. 실제 돈을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철도공단하고 이제 국토부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이기도 하고요. 다 파트너로 묶여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나와가지고 철근 빠진 거 나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다 보고했다. 문제 없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누가 뒤집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뒤집었습니다. 철도공단 이사장이 뒤집었습니다. 서울시가 잘못이 없으면 잘못한 놈 누구야?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잘못한 게 아니면 그럼 국토부 장관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 나도 책임자기도 하니까 사과하겠다. 하지만 대신에 너는 무릎을 꿇어라. 자, 국토부 장관 GTX 철근 누락 오세훈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자, 오늘 국토부에서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맞아요. 저기 와가지고 이제 국토부 장관을 조지려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당당히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책임자 중에 한 명이다.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겠다. 대신 내가 사과하면 서울시장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 양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 많이 해본 거예요. 굉장히 또 점잖은 분인데 오늘 때 굉장히 고성으로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각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저께는 이제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고요. 다음 주에 행정안전위원회 또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못 잡은 게 이걸 국토부 잘못이라고 몰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 이게 포인트가 국토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안 넘어가죠. 정신머리 없는 소리가 안 넘어가죠. 무슨 뭐 공해상이 지었습니까 건물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었는데. 아니 국토부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담당자는 자기 모가지 걸어야 돼요. 자기 모가지 걸린 데에다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되죠. 내가 물러나야 되는데 철도공단에서 어떻게 돼? 철도공단 모가지예요. 잘못하면 빵에 갑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그거를 내가 배임을 뒤집었어요? 그럴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온갖 자료가 국회를 통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점검해봤더니 균열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몇백 군데더라. 자, 공교롭네요. MBC 단독 GTX-A 철근 누락 지하 5층의 균열 현장에서도 입국 닷 서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토부에서 얘기한 걸로도 12번이나 현장 점검을 서울시 관계자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까지 저 철근 누락된 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러 갔는데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거기다. 누락돼가지고 지금 조치하고 있다. 그거를 얘기를 12번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숨기려고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은폐 정황이 걸린 은폐 거죠. 정황이에요. 은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저거
보고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파주시에 사는 저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일산에 살고 있는 우리 몇 명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삼성역 주변에 집 갖고 있는 그 저 강남 사람들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현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하지만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손해만 남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 전부 혈세 낭비로 돌아옵니다. 그렇더라고. 아, 이게 개빡치는 건데. 자, 연합뉴스의 단독인데요. 철근 누락 삼성역 혈세도 샌다. 400억대 추가 보전금 들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보강공사 약 4, 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간 월 평균 82억 원의 보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강공사 동안 추가 지급해야 하는 보전금은 328억에서 410억 원에 달한다.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미 운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GTX A 구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운행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밑에서 동탄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운행을 하는데 삼성역이 지금 끊겨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운행하는 그 철도를 운행하는 GTX 철도를 운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민간 회사거든요. 민간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공사가 제대로 됐으면 끝에서 끝까지 제대로 운행 경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야. 왜냐? 서울시와 현대건설이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해줘가지고 니네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미 수백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돈이 니네가 운행을 못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를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미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 공사 기간이 또 늘어나. 그러면 추가로 또 400억이 또 나간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풀 구간을 운영을 못하니까 계속 손해다. 계속 보전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부 세금으로 메꿔지게 된다. 철근 2개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갔는데 1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절반이 안 들어갔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현장 점검하겠다고 전문가까지 불러놓고 이 얘기를 빼놓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평가가 합동점검 결과 조치 계획, 격체, 슬라브, 철근 누락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은폐가 아니고 뭡니까? 25년 11월 10일 서울시가 감리단으로부터 철근 누락 보고를 받은 이후 3일 뒤에 25년 11월 13일 국가철도공단에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고했습니다. 공문으로 서면으로 잘 하셨어요. 그게 맞다면. 그런데 현장에 그게 어떻게 은폐 의혹이 되겠습니까? 현장에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현장 점검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안 하는 게 은폐가 아니고 뭡니까? 뭐 그 자리에서 논의가 안 돼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하세요. 절차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공문에는 보고 잘했다면서요. 전문가들하고 현장 점검하는데 철근 2개 중에 하나가 빠진 거를 현장에서 점검 안 시키는 게 잘했다는 겁니까? 예? 오늘 서울시에서 아침에 낸 보도자료 보고 정말 서울시의 행정 철학이랄까?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가 잘했다. 근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철도공단은 별도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죠. 부시장님이 전세로 사는데 집이 철근이 2개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근데 조치를 안 취해.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고 믿고 가만히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철도공단이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 전 국민의 안전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 서울시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걸 철도공단은 왜 모르세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 자세 아니에요? 저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단하고 국토부에 얘기를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다. 아, 참, 정말. 문서 이거. 의원님. 한 달에 이거 한 건씩 나가는 거 12건. 이거로 보고했다고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위스탁 협약서에 의한 자격 있어요? 위스탁 협약서에 의한 공식적인 문서는 그 문서가 맞습니다. 부시장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월간 주요 사업 계획해서 500페이지짜리 딱 넣어놓고 끝냅니까? 2-3페이지짜리 요약 보고서 안 해요? 국토부 장관이 예. 서울시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보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해서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의 보고 의무 관련한 공단의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을 제가 짧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 제61조 등에 따라 서울시 또는 감리단이 공단에 보고해야 되는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61조는 매월 보고하는 진도 보고 이외에, 그러니까 공단에서 계속 보고했다고 얘기하는 그 두꺼운 이 자료 진도 보고 이외에 구조물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 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제65조 상황 보고 등 하면 제6항의 구조물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이렇게 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서울시에서 보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허위 보고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이 천만 서울시민 책임지는 부시장님으로 대단히 실망스럽죠. 오히려 그렇게 선별 보고를 잘했다 쳐도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말씀을 했으면 적절하게 보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이런 발언을 하셔야 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뭘 잘했다고 이거 보고 한 달에 없이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당초 설계와는 달리 철근이 절반이나 통째로 날아간 기준 미달의 부실 공사를 마주하고 언론에 드러난 그들의 태도가 너무 뻔뻔합니다. 수개월 전 현장 조사에서 외부 전문가들까지 불러놓고 확인이 되었을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고가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덩어리 문서 처리로 본인들의 할 일을 했다는 등 책임회피성 발언만 일삼고 있는 부시장의 태도 또한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에게는 보고조차 안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서울시 행정의 무능함을 더욱더 확신하게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기만하며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저들의 민낯을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하며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